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되나? 아, 네, 좋습니다. 네. 1960년대에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의료인들이 이민을 참 많이 갔어요. 저희들도 당연히 뭐 신청을 하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나와요. 뭐 연좌제에 걸려서. 그러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냐면 그때 가톨릭 의대는 브랜치가 병원들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군대도 다녀오시고 그러면은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반가워서 하시는 얘기지만 제가 들을 땐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는 왜 아직도 못 떠나고 여기 있니? 그런 걸로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 말고 제 친구 두 명도 비슷하게 뭐 아버지가 납치가 됐다던가 뭐 이래가지고 못 나가요. 여권이 안 나오니까. 그러는데 간호협회에서 저희들을 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에트남에 민간 의료단이라고 하는 거를 그 세계에서 13나라가 보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가난하니까 못 갔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비용을 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 사람이 하여튼 한국을 비탄정해 탈출할 보이시니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을 거기를 갔다 오고 나서 다시 성모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한때 이제 간호사들이 독일 많이 갔잖아요. 근데 내가 아유 이렇게 사람을 옥죄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만 살고 독일로 가서 편하게 지내야지. 그리고 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8년도 있을 때 원주교구에 계시는 천주교 지학순 주교님이 우리 강원도에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자기네가 생각할 땐 간단한 감기만 걸려도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폐렴이 되고 죽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와서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도 그렇고 WHO가 1차 보건의료 사업 그거를 많이 권장하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도 그 내가 모범으로 삼고 있는 내 롤 모델이 예수라고 보면은 그 말을 좀 들어야지 나만 편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국을 했어요. 78년에. 그게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이라고 엄청 산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간호사들 9명이 횡성군 서면 그 분들이 지금은 안흥 찐빵으로 유명한 안흥면도 정말 그 산골이었거든요. 그 안흥면. 그 다음에 저 연당이라고 하는 충북 제천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하고 세 군데 가서 이제 1차 보건의료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을 하는데 그 비용은 독일의 미제레올이라고 하는 외원기관에서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러는데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근데 원주교구라고 하는 데가 그, 그 당시 반정부 시위를 많이 하는 곳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주교님도 감옥에도 가시고 김지아 씨는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도 받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 하는 일이 시시콜콜하게 보고가 돼요. 뭐 했는지 환자를 봤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하여튼 그렇게 거기서 일을 하다가 3년 됐을 때 이제 그 프로젝트를 끝내고 그러고는 내가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떠나 있었던 기간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뭔가 한국을 좀 제대로 경험하고 알아야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그 지역사회 보건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경험도 하고 이론도 배우고 그리고 나서는 그 국보위에서 보건진료원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보건진료원 교육을 받았어요. 6개월을.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가 전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라도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경상도 출신의 후배가 하나 보러 왔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이 도로 하나까지도 차이가 너무 많아서 얘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 조금 못하면 경상도는 논두렁 밭두렁까지도 다 포장이 돼 있는데 여기는 전주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는데 정말 먼지 길을 달려서 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어서 그쪽을 선택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쪽에 선택해서 갈 때는 가톨릭 농민회하고 함께 가장 어려운 오지로 갈 테니까 추천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완주군 화산면 승칠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진료원 일을. 그러면서 이제 농민회원도 뒤에서 이제 제가 백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대생들이 그전에는 농활이라는 걸 많이 다녔어요. 그러는데 의대생들도 아무 데나 함부로 가기가 힘드는 게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뭐 가면은 돼요. 근데 학교 안에서 조금 그 소위 의식화돼 있는 학생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서 원주 의대 세브란스 아니 연세대죠. 거기에 있는 학생 그룹도 저 있는 데로 이제 오도록 하고 전북대에서도 저 있는 데로 오도록 하고 또 그 또 한 친구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친구들이 제가 진료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와서 한 달씩 농활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제가 살던 지역이 물이 귀해가지고 개운물을 떠다가 그걸 끓여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타이포이드 걸리고 헤파타이티스 걸리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서울로 와서 이제 입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중앙대 의대가 하나 생겨가지고 필동 성심병원에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내가 있던 지역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주고 그리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복지부에서도 써먹으려고 다시 이제 진료원으로 어디로 가서 일하라고. 근데 여기저기 찾고 있는데 그 당시 그 강화에 그 보건의료원이 있었어요. 그 연대 팀이 하는 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여기 연합병원 만들 때 함께 하셨던 양요한 선생님하고 안용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원주에서 일할 때 연대에 계시던 그 치대 팀들이
저희들을 방학 때면 와서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거기 계시던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그 강화 보건의료원에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뭐 책임자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소개로 김일순 교수님을 만나서 거기 좀 경험을 하자. 그렇게 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양쌤하고 안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는 그 보건진료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웠던 게 그 디시전 메이킹. 그 환자가 와도 제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내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서 팀으로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얘기를 식사 자리에서 했더니 양쌤이 받아서 우리가 몇 년 있다가 그 지역을 선정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그거 그럼 좋겠다고 언제라도 그때가 되면 연락을 해달라. 그리고는 이제 그때는 충북 보은에서 보건진료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1년 조금 지났는데 그 지금 이제 나가서 뭔가 지역사회 병원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같이 하자고. 그래서 왔죠. 그게 지금 여기 신천연합병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지역이 이런 얘기 너무 길어지는데 얼마나 촌이었는지 이제 그 지역을 둘러보려고 이제 동생한테 야, 차 타고 나 여기 좀 데려다 다오. 그래서 왔는데 여기를 지나서 어디까지 갔냐면 저 안산 그 한양대가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그 당시는 핸드폰이 없을 때라 이제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했더니 아니 온다고 하더니 오진이에요. 그래서 안 왔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되짚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되짚어서 오면서 그때는 물어물어 왔어요.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시골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촌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자리 잡는데 그, 그 당시 제 저나 다른 선생님들하고의 그 암묵적인 합의사항이 뭐였냐면 그 지역에서 일을 하려면 그 지역에 들어와서 주민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그 다 동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붙인 거는 처음에 여기 한국에 와서 몇 달 되었을 때 필리핀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가 있어요. 제이미 탄이라고. 그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하는 방식, 그거를 얘기하면서 누누이 강조한 게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주민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네는 그 사람은 필리핀 마닐라 출신이에요. 근데 민다나오라고 하는 그 섬에 들어갈 때는 자기 신분을 숨기고 거의 주민으로 들어가서 6개월을 같이 그 주민들처럼 사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관계도 만들어지고 신뢰가 생기니까 그때야 자기가 의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그분들 안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저한테는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도 오자마자 집부터 구하러 다녔어요. 그때는 집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가 하여튼 집을 구해서 이제 여기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거기까지가
긴데 제 소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86년도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네. 연합병원 의원 만들었을 때 상황을 여기 앞에 보면 연합의원이었던 분들이 아직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엘리베이터도 없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운영됐는지 좀 궁금해요. 아, 그 당시 여기도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작은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그 당시 재정부라고 하는 분이 그 철거민들 그 집단 이주해서 여기 계셨기 때문에 재정부 씨가 계시는 동네로 가자. 그렇게 해서 여기로 왔어요. 처음에 여기 선택할 때 그 전에 의견들은 지금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성남이나 다른 곳으로 가자. 뭐 그랬는데 양요한 쌤이 나는 재정부시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양생님 의견을 따라서 여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병원을 할 만한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지금 그 처음에 연합병원 했던데 그 건물이 2층인가 3층 건물인데 3층에는 그분들이 사시고 1, 2층을 우리가 세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병원이 있는 자리는 하천 부지여서 농사 짓기도 힘드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여기가 물에 잠기고 또 소래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물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병원 개원하고 첫 해에 비가 오는데 길을 건너갈 수가 없어서 소방대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인간 사슬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서 건네주는 그런 정도로 형편없는 지역이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저 건물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를 얻어가지고 병원을 여는데 그때 같이 하기로 한 선생님들이 산부인과 고경심, 내과 안용태, 외과 양용환이 전문의가 3명이셨다고요. 그래서 수술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술실을 만들었는데 직원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환자를 업어서 올리고 내리고 들곳에 들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업고 올라가고 내려온 게 더 많았어요. 그런데도 뭔가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니까 환자가 많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주인한테 3층도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3층까지 저희가 썼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 병원이 있는 여기 땅 그거를 그분에게 사가지고 건물을 올려서 지금의 병원이 된 거예요. 네, 그때는 정말 똘똘 뭉쳤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들을 했어요. 그거는 그 백재중 원장님 저기 제가 CD 드렸었죠. 2개. 돌려달라고 그러세요. 어떤 CD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병원이 생기고 한 10년이 지났을 땐가 초창기에 일했던 직원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이언 선생님들 하고 같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 병원 기록으로 최초의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네, 그래도 그거 하나 다 잃어버렸어도 그거 하나 남았네요.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계 철거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는 병원에 보금자리에서 줬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 선생님 못 보셨군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지역에 가서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지역 지리를 파악하고 그 나머지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준이 어떻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거의 2달, 3달 걸려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낮에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일하러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한 7시나 8시 돼서 그분들 만나서 인터뷰해서 만들었거든요. 대단하고요. 네. 그러니까 철거민 마을이 일단 제일 먼저 철거된 데가 양평동 일대 판자촌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게 보금자리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신림동 일대 주민들을 모아서 만든 마을이 한동 마을이고, 그리고 이제 목동 철거민들을 모아서 만든 마을이 목화 마을이고, 이게 3개 마을이 있었어요. 전체 몇 명 정도 그 당시 보금자리가 한 300세대, 한동마을이 164세대인가 그러고 목화마을이 270세대인가 그렇게 됐어요. 한도 주택은 그렇죠. 그 재개발해가지고 여기 다 재건축해서 한동에 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단지가. 그 보금자리도 재건축해서 아마 과거에 사시던 분들은 한 30% 사실까?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못 떠나고 근처에 그 아파트로 들어가 사시는 분들 합하면 한 50%는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보금자리 마을에다가 방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당시 안기부에서 재정부시랑 관계가 정말 일이라도 있다 그러면 구멍가게도 못하고 다 쫓겨났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병원 개원식을 하잖아요. 재정부시만 초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물론 알고 있죠. 재정부시랑 우리 따로 만나서 아니까. 근데 재정부시도 이제 자기는 동네에 무슨 잔치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그러고는 이제 오셔서 그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러셨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접선한다 그랬어요. 그 분들을 만나려면은 성당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뭐 한다던가 어디 무슨 누구네 무슨 잔치집에 가서 거기서 우연히 만난 식으로 그렇게 접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금자리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북구 말리는 거예요. 거기 위험 이제 알려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저기 저쪽 거기가 어디야? 소방서 있는 길 건너 무슨 주유소 하나 있죠. 대한주유소인가? 어, 하여튼 그쪽에 소래중학교 있는데 그쪽에 집을 얻어서 살았죠. 처음에는 집을 못 구해서 3달 동안은 과천의 선배언니네 집에서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는 여기가 워낙 시골이니까 시외버스가 그쪽으로 다녔어요.
또 제가 준비 없이 와서 얘기가 기네요. 네요. 정리가 안 되고. 저는 93년도에 시청연합병원에 입사했는데 좀 병원이 되게 작은데 산재 상담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가정간호 선생님도 계셔서 좀 이상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느 병원에서 상담을 간호사가 해주는 데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뭐 그런 일을 했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그냥 너무 어려서 이게 왜 있지? 그냥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일을 하면서 사이연 선생님들 사회의학회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거기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전문 선생님은 세 분인데 그런 걸로 그 뭐야 무슨 예비군 말고 동원 훈련이라 그러면 일주일씩 자리를 비우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은 김노크 선생님 또 그 김장훈이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은 고대 나오신 분인데 그 선생님 뭐 저기 김양호 선생님 뭐 그런 분들이 와서 다 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술 같은 것도 정형외과는 오한석 선생님이 많이 와서 해주셨고 또 그 김용종 선생님 아세요? 아산병원에 계시다 미국에 가셨는데 그 선생님도 많이 오셔서 OS 선생님이셨거든요. 도와주시고 홍영진 선생님 수학과 그리고 김기락 선생님은 나중에 여기서 아예 근무를 하셨죠. 그래서 병원이 자리를 잡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이 컸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여기 시작할 때는 그 1차 보건 의료의 정신을 살려서 다 여기로 집을 얻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내과 안용태 선생님하고 저는 지역사회에 방문을 많이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는 동네에서 이제 자기네가 요즘 표현을 하면 제보죠. 어디 무슨 환자가 있는데 좀 봐달라고. 뭐 그렇게 해서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환자들, 만성질환자들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노동자들을 위한 그 상담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병원 생기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상담실을 만들었죠. 그게 노동 활동가 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주민들 교육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아이들 소아과 같은 데는 예방접종 시기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것까지 그분들 모아서 교육도 하고 또 저기 그 관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예를 들면 무슨 예방접종 뇌염인가 뭐 그런 것들 뭐 예방접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것도 가서 도와주고 또 우리가 그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보건소는 자기네 실적에 필요한 케이스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보건소에서 한 걸로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사이가 좋게 지냈어요. 답변이 됐나요? 네. 왜 아까 말씀 중에 팀 진료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의료진이랑 같이 신천연합의원 같이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셨다 그랬는데 그 초기에 팀 진료를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팀으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하고 같이 그 방문도 나가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역에 뭐 조사도 하러 다니고 뭐 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선생님께 보고하고 선생님은 필요한 거 또 알려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오더도 내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은 저는 간호사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워낙 성모병원에서 수술실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병원 여기 개원해가지고는 수술 케이스 있으면 다 이제 가서 스프럭 들고 그리고 또 틈나면 이제 나와서 방문하고 그래서 여기 주민 안에 같이 사니까 뭐 그런 게 별로 어렵지 않게 다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농촌에 살았잖아요. 거기는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데니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있는 집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는데 여기는 와서 보니까 목동 철거민네가 천막 생활하는데 세탁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그래 내가 재정부 씨한테 아 저런 사람들이 왜 빈민이냐고 나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재정부 씨가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게 더 무섭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이 지역에 와서 3개월 됐을 때부터 그분들 따라서 철거민 지역에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철거민들하고 가끔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방문가도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나 스토리가 있을까요? 아우, 너무 많아요. 너무 그 처음에 여기가 와서 한 달 됐을 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이제 누군가가 이 집에 그 청년을 좀 봐달라고 해서 안쌤하고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이 친구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상태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병원에도 이제 그 가난하니까 병원에 갈 엄두는 못 내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소원이 의사 선생님 손 한번 만져보고 그 다음에 링게루라도 한번 맞고 죽으면 좋겠다. 근데 그 청년은 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주면 토해요. 그러는데 소주를 넣고 엄마가 소주를 숟가락으로 주면 그거는 받아 먹더라고요. 그럼 그건 안 토해요. 그래서 안쌤이 이제 그 플루이드 오더를 내가지고 가서 다뤄줬거든요. 그거가 한 3분의 2 들어갔을까? 그러고 그 청년이 운명을 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많아요. 전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27살짜리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냐고. 그랬더니, 이제 어려운 집 애들이 서너 살 되면은 아저씨들 그 일하는 현장에 따라가서 소위 그 이제 데모도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해요. 근데 아저씨들이 중간에 차 먹으면서도 자기네 술 한 잔씩 하실 때, 야, 너도 한 잔 먹어봐. 그렇게 해서 먹기 시작한 게 그게 완전히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자리에서도 정말 그 알코올 중독자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그 나중에 성가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AA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하다가 그 사람들은
데리고 그 AA에 가는 본인들 모임이 있고 가족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자기네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작은 자리에서 일할 때는 그 한국 AA 지부장 신부님을 모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니업 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저기 연수도 하고 자료도 몇 개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세계마을을 방문하면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철거민들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게 어떤지 어떤 생각을 받으셨는지 건강 조사하면서 그리고 어떤 거 그러니까 생각이 되겠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거는 이 지역이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거돼서 온 도시 비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농촌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그만 소규모 공장들이 많으니까 노동자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는데 일차적으로 우리가 이 세계 이 집단이라고 할까요? 그분들 중에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일을 시작할 거냐. 그거를 논의하면서 그 저기 지역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그 도시빈민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을 하자. 그래서 그 노동 문제는 뒤쪽으로 일단은 미뤘던 거예요. 그게 이제 몇 달 후에, 이게 몇 달 후인지 1년 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상담실을 만들었죠. 그 당시 그 가정 방문하면서 보니까 만성 질환자들도 꽤 많고요.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그때 뭐지? 근육이 어떻게 돼가는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뭐 소아 류마티스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굳어버린 아이는 또 골방에다 넣어놓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두 사람을 한 애는 원석 선생님이 당시 백병원 지금 그 없어진 명동 쪽에 있는 백병원 거기 계셨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 얘를 좀 치료를 받도록 해보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자기네가 이 아이를 고치려고 정말 병원 많이 다니고 뭐 해서 집안이 이렇게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걔한테 투자를 안 하겠대요. 여자인데. 그래서 이번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랬더니 자기는 의료인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반대를 해서 병원에 절대 안 데려다 준대요. 그래서 우리 병원 앰뷸런스를 저 입구에다 세워놓고 내가 걔를 업고 앰뷸런스로 데리고 와서 사진 찍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고한석 선생님이 엑스레이 보시더니 얘 수술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지역에는 신협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신용협동조합. 그래서 신협에다 대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 어머니 입장에서도 내가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니까 대출은 그럼 자기 이름으로 받겠대요. 그래가지고 얘를 보내서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걸음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얘를 이제 직업 교육을 시켜보자.
걔가 그때 이제 20살이 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 천주교, 그 인천에 천주교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무슨 그런 재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직업교육 시키는 프로그램. 걔를 거기다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가 이제 뭐를 많이 배우고 근데 거기서 어떤 또 이제 다른 그 환자 남자를 만나가지고 나중에 결혼까지 했어요. 그 결혼할 때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얘 엄마가 아니라 최 선생이 얘 엄마네. 그러니까 당신이 얘 그 하라고. 그게 참 그 어머니가 그 말씀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자기가 어디 이렇게 그 류마티스 앓고 있는 집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그 집 가서 이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병원 길 건너에 있던 지금 대우 아파트 커다랗게 생겼는데 그 앞에 자전거포가 있는데 거기에 아들도 강제로 끄집어내서 수술하게 하고 그 청년은 재활을 하는데 남자애라 이게 더 게을러요. 여자애보다. 그래가지고 얘는 어디까지 보냈냐면 전주에 그 그분이 그걸로 유명한데 치즈, 임시 치즈, 지정환 신부님이 그 머슬 스클레로시스로 그 저기 자기 나라에 갔다가 이제 몇 년 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무지개 집이라고 운영하셨거든요. 얘를 거기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6개월 재활하고 오도록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그 이제 선생님 얘기 나왔으니까 지역조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엄청 낮아요. 그게 보통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아줌마? 그러면은 아이고 나 중학교 나왔어. 그러는데 겨우 한글을 해독하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는 그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회 안에서 이 교육에 대해서 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있어요. 교육을 못 받았다. 그러면 무시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우러러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장학회, 장학회를 적극 후원하자.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보금자리에서 보금 단오제를 열었었거든요. 그 집단 이주한 거 기념하느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상품, 1등 상품, 그러니까 뭐 장롱이라던가 냉장고라던가 그런 것도 내놓고 그랬어요. 제가 그 빅미네벨 협의회라고 있어요. 빅미협. 네네. 그게 시작하고 끝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고 그게 신천지대 병원이나 이 지역하고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음, 그리고 그 기억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걸요. 진이업은 그 천주교 안에 주교회 산하에 여러 이렇게 코미티가 있는데 그중에 인성회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휴먼 데벨로프먼트 코미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인간발전위원회 그걸 짧게 해서 인성회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가 그 인성의 산하의 절반은
자선 쪽으로 활동하는 단체, 절반은 사회운동을 함께하는 단체, 그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의료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함께할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저한테 물어왔어요. 근데 마침 또 그 그곳하고 관계가 있는 양비안내라고 하는 수녀님이 양기승 선생님의 누나예요. 그래서 비안내 수녀님이 양기승 선생님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알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연에. 그게 공작이 맞아서 막 얘기하니까 그거 괜찮겠다고. 그 당시 그 전두환 정권 때 그 뭐라 그래 소위 운동단체라고 그러나 좀 이 보수적인 게 좀 진보적인 단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위험시했거든요. 불온시하고. 그러는데 천주교 그늘이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비민의료예배가 생겼고요. 그 비민의료예배 생기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죠. 그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한 6개월 있다가 인이협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비니업이 87년 초반에 생겼다는 네, 얘기. 그러니까 빈협이 먼저 생기고 그러니까 60 이후에요. 87년 87년 60 있던 때잖아요. 그저 62 이기고 있던 해가 이후인가? 하여튼 제가 지금 그때 기억은 좀 그냥 정확하지 않은데요. 하여튼 빈협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인협이 생겼어요.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에피소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빈협은 그 천주교 내에 있는 의료단체들 또 병원들 그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이름을 천주교만 하면 안 된다. 그 대신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도 부담 없이 함께 하자. 우리는 교회 정신으로만 같이 뭉친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비밀의료예배가 생겨서 그 이름이 기니까 비니업이라고 불렀죠. 비니업이 처음에는 그 이제 그 의료인들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 그 60이 지난 후인가 보네요. 그 사회가 막 이렇게 그 지금 다른 진보적인 논의들이 막 부풀어 올랐을 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을 깨워서 그 이 사람들이 질병이 생기면은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니까 그것도 함께 해결해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연수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방문도 다니고 그리고 그러다가 거기 비녀 회원 수녀님들 중에서 그 성남 쪽에서 오신 수녀님들이셨어요. 오셔가지고 요즘 그 의료보험 뭐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한다는데 그게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실태 조사하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그 활동을 많이 했죠. 의료보험 대책위원회. 심지어 공화당 당사에 가서 우리가 막 항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닭장차에도 끌려가서 어디야 마을인지 어딘지 하여튼 어디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내려놔가지고
집 찾아오는데 고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하셨죠? 그걸 되게 그게 1992년 가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참 그 힘들었어요. 비용 조달하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 회비도 내고 개업하고 계신 선생님들한테 가서는 맨날 뭐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뭐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쪽에서 사무실이나 이런 건 무료로 내주셨거든요.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 사무실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사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은 내가 노조가 그거 잃어버려. 그 뭐 비 와서 뭐 다 어쨌다 그래서 내가 엄청 화를 냈는데 민중의 길이라고 이렇게 커다란 책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들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그게 아마 이 시흥시에서 개업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저만 보면 맨날 또 뭐 가져왔지? 왜냐면 그 비니엄만이 아니라 1년에 그 한 번씩 그 보금단오제 하려면 그때 이제 돈을 마련해야 장학회 기금도 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티켓을 사주세요. 그러면 그냥 나 2장만 가질게. 그러면 아유 그래도 10장 사주세요. 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니야 나 2장만 살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다 나중에 몇 년 후부터는 그걸 만들었어요. 티켓을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이거 2장이야. 그럼 옛날로 치면 20장 파는 거죠. 아, 하여튼 그 내가 생각해도 참 남한테 못할 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인천 지역에 그 그림도 팔았어요. 그 누구지? 강요배 선생님이라고 강요배 선생님 그림도 팔았고 그 선생님 그림이라 하여튼 그쪽 선생님들 그림을 많이 가져다가 팔았어요. 그거는 이제 인천이나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서울로도 다니면서 팔고 별거 다 했어요. 잼도 팔고. 네? 잘했을 거예요. 저도 아, 그러겠죠. 네. 음, 그 60대도 저는 이제 그 천주교 그 재정고시 팀하고 같이 천주교 도시빈민회에 속해가지고 명동에 이제 갔다고요. 명동에 갔는데 그 뭐예요 이거 이제 그 집결지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우리는 남대문 시장에 있는데 거기여서 갔다가 오니까 명동 그 성모병원 일대는 아니 그때는 성모병원이 아니죠. 성당 일대는 전경들이 다 쌓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차를 거기다 세워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지금은 전진상 교육관 그다음에 성 바오로 수녀원이 있어요. 근데 바오로 수녀원 원장 수녀님이 옛날 내가 술실에 근무할 때 간호부장 수녀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 보러 왔다 그러고 거기로 해서 들어가서 최루탄 부상자들 치료도 주고 그랬거든요. 며칠 걸렸죠. 그때 그 60대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구걸도 하고.
처음에 아이 뭐 그런 얘기까지 언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그 수원 가톨릭대 학장 신부님이 당신이 차를 바꾸시니까 당신이 타던 차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차가 한 대 생겨가지고 아마 우리 직원들도 운전 연습 그걸로 꽤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 가지고 다니는데 명동에 그 차가 갇혀버렸는데 그 안에 제 그 가방이랑 신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거기다 다 넣어놨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기다릴 거고 전화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앞에 그 성모병원 길 건너로 무슨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서 나 전화 좀 한 통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쳐다보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 100원만 달라고 그랬어요. 공중전화하게. 그랬더니 응답을 안 해요. 그 프론트에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나도 그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100원짜리 하나를 딱 소리 나게 놓는 거죠. 그래 100원 얻어가지고 그걸 한 거죠. 네. 병원에 전화하고 암만해서 못 간다고. 그때는 성모병원에 근무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막 부상 심한 애들은 제가 그 차를 막 성당 앞에서 몰고 나가면 전경 애들이 막 발로 차고 맞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안 해요. 걔네들도. 그냥 신용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백병원에 있으니까 백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거기서 치료받고 나니까 경찰이 싹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기 안 가고 이제 저기 바오로병원에 가고 그리고는 한강 너머까지 막 달려가가지고 거기다 내려주고 그리고 중대부속병원 거기 그 필동에 중대부속병원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서는 거기 교수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차비도 얻어가지고 그 학생 가게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참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었어요. 염치 없이 별일 다 했으니까. 그래. 환자 이제 저희 환자 중심을 볼때 어떤 지역 사회 자원 중심으로만 사고하는데 아니 전통으로 이렇게 지금 시야를 훨씬 더 자원을 많이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어떤 중심주택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뜻을 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는 그런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운동을 세대 이후를 또 보면서 어떤 분들이 힘들게 변하고 이런 부분을 아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지금 제가 보청기를 하고 있는데도 선생님 말씀 다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 안에 살면서 이제 지역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 안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그거를 많이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단체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지역 조사를 할 때 제가 불쑥 나 그 병원에 일합니다 하고 가면은 사람들이 안 맞아주거든요. 그래서 신협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신협 전무한테 찾아가서 나 암만한데 도와달라. 그래서 그 지역 조사는 신협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 당시
주민들이 그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던 게 신용협동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뭐가 없으니까 조직을 또 만드는데도 좀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YMCA 그거를 만드는데도 거들고 또 환경운동연합 그때도 좀 거들고 그리고 지역 안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만성질환자들 옛날에는 다 집에서 간호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 어떻게 환자를 간호할 것인가. 그거를 인천에 있는 적십자사하고 손을 잡고 교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교육받은 분들이 그거를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졸업증서처럼 뭐를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때 그걸 가지고 간병인이 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간병인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고 이제 병원도 많이 그 찾아다녔죠. 그래가지고 이 일종의 호스피스인데 마침 부평 성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선생님 중에 홍영선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이 온콜로지 하셨는데 그 분에게 부탁해가지고 천주교 성당에서 미사, 그 정시 미사 끝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호스피스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근데 저는 제가 천주교 신자지만은 개신교도 적극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달월에 가면은 달월교회라고 있어요. 그때 조파순 목사님이 거기 심호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 거기도 많이 가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천주교 신부하고 개신교 목사하고 이렇게 저기 교대로 와서 설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강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화선 목사님이 여기 신천동 성당에 와서 강론도 하시고 또 신부님은 달월교회에 가셔서 하시고 그런 자리도 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는 조직을 잘 찾아서 적극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라이온스 클럽 그분들하고도 친했어요. 어떻게 친해지세요? 친해지세요? 분들 유튜브하고 같은 거에서 많이 나타나고 당신 누구야? 뭐 저리 가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연결해서 얘기 얘기 들으면 들으면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다 스무스하게 정말 부드럽게 다 연결된 것처럼 들리는데 참 그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더욱이나 이 뭐라 그래 개인주의가 더 많이 발전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 보건소 조직을 통해서도 어떻게 다니다 보면 그분들하고 연결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개인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가 역사거든요. 그게 이 지역에 처음 왔을 때도 이 지역이 어떻게 됐었는지 역사를 알고 싶어서 읍사무소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혹시 여기에 향토 사학자나 뭐 이런 분 계시냐고 그 읍지 같은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그분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작은 자리를 책임 맡았을 때 그 전에 이제 제가 작은 자리 책임 맡기 전에 간호사로 있을 때 동네 양반 한 사람이 그래요. 아유, 최 선생 저기는
저거 아주 그 빨갱이들의 소굴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마.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를 맡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붉게 문든 사람들 그 뇌리 안에 들어있는 저기는 뻘건지 그 색깔을 빼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향토사학자 선생님 그분에게 가서 부탁을 드렸어요. 시흥시를 살고 싶은 마을로 느끼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역사를 좀 얘기해 주라. 이 시의 역사를. 되게 여기 이 동네에 들어와 살았던 사람 중에서 90% 정도는 그때는 교육이나 사회 인프라가 너무 형편없고 그러니까 잠시 거쳐서 다 이제 부천이나 인천이나 대도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발붙이고 애정을 가지고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오셔서 강의해 주셨어요. 몇 번씩.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이 나오면 공무원들도 몇 사람 따라오는 거예요. 그 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거기에 대한 그 거부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연합병원을 그쪽에 계신 거예요? 네, 그 당시는 작은 자리 이사장이 아니라 작은 자리는 불온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일을 하면서 나중에 그거를 사회복지법인을 만든 거예요. 네? 저기 과장. 그러니까 이사장이 아니라 제 대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는 그 대관만 하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교육을 하려면 그 건물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맨날 불온한 노래만 나오고 더기나 청년들이 꽹과리 치고 풍물 배우고 그래서 불온한 곳인데 그 건물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축대도 막 무너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재정부시가 그거 조금 봐달래요. 근데 제가 뭐 이 뚜덕이 뭐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참 이상한 얘기인데 독일에 그 저기 통일돼 있을 때 갔다가 올 때도 아무것도 안 사고 빗자루 하고 연장 사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 하여튼 그러는데 그래서 그 건물을 고쳐주려고 그래서 수리하고 뭐 하는 것만 해주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네, 92년. 그러다가 어떻게 이거 너무 깝깝하니까 이것도 좀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근데 그중에서 제일 제가 애정을 가지고 했던 게 이 주민들 문해 교육하는 거. 그래서 그 글 모르는 분들 많이 그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하기 전에도 그 간헐적으로 했더라고요. 이 보금자리 공동체 사람들이. 근데 저는 아예 이제 아주 대놓고 터놓고 사람을 모집했어요. 근데 보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 진짜 멋있어. 그래가지고 저 아줌마는 어느 대학 나왔나? 그런 분도 와요. 자기 남편 알면 큰일 난대. 그리고 제가 그 문해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게 된 제일 큰 계기는 상담실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그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어디서 보니까 분신하는 거 봤어. 자기도 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상을 엄청 입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 병원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당시 아시죠? 우리 병원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힘드는 사람, 이런 사람 다 우리 병원으로 왔어요. 어떻게 소문 듣고. 근데 이제 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뭐 하면서 제가 이제 가서 얘기하죠. 그 보니까 글을 몰라.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학교 안 다녔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할머니 손에서 크는데 이 취약 통지서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 그 이제 공장에 다니는데 거기서 임금을 안 주는데 자기 어찌 텔레비나 뭐 보면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기 위해서 분신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충격받고 얘를 어떻게든지 제대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양기순 선생님 누나 비아네 수녀님이 고척동에 살고 계셨어요. 그 수녀님들 두 분인가 세 분이 그 지역사회 주민들 뭐 하느라고. 그래서 수녀님한테 맡겼어요. 이 청년 좀 수녀님이 글 좀 가르쳐서 내보내주라. 그래서 수녀님도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작은 자리 있을 때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개설했더니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은 나중에 선생님 나 취직하려는데 이력서 하나 써줘. 그게 무슨 이력서? 나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줘. 초등학교도 한글도 모르는 친구가. 그 작은 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건물을 만드신 게 재정구 씨하고 정의루 신부님이 철거민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첫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사랑방처럼 쓰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면서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쇠락해진 거예요. 96년도에 신입초에 재단께서 다른자를 보호방을 다녔었어요. 초등학교.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빨간 병들로 제대로 관리가 되는 작은 자리 밖에 못 그러셨겠네. 네. 그럼 신일초등학교 나오셨어요? 네. 제가 신일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초대 회장이에요. 그리고 공부방 시작할 때도 선생님들한테 아직은 작은 자리에 대한 인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그 한 애기가 계기가 됐어요. 걔는 진짜 다른 거엔 관심 없는데 자동차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자동차를 보면 저거는 무슨 벤츠, 저거는 BMW 뭐 이러고 쫙 꿰요. 근데 걔가 이제 공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수학 머리가 트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루는 학교에서 10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컨닝했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선생님. 나 진짜로 내가 했어요. 안 돼. 너 이거 따로 와. 그래가지고 얘를 따로 이제 앉혀놓고 얘한테 딴 문제를 또 내준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다 풀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거기 작은 자리에서 대학교 그 언니들이 오빠들이랑 형이야 그 남자애였어요. 공부 가르쳐 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근데 그 선생님이 작은 자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저는 작은 자리 비용을 마련하려고 정심을 만들어 팔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정심을 제공하고 한 달에 얼마 돈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나중에 자원봉사 많이 오셨댔어요. 저희가 오늘 원래 1시간 예정했었는데 1시간 반 넘었는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준비를 하고 선생님 좀 취직할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실 수 있으시죠?
노력할게요. 그 노동상담실을 노동활동가분이랑 가면서 두 분이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 노동활동가분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 정복길, 정복길. 그 친구가 지금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영국에 가 있다고 한번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전화번호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한 사람은 고봉년. 그 친구는 제가 몇 학번인가? 서울대 간호학과. 하여튼 고봉년이에요. 그 친구는 아마 활동 안 하고 결혼해서 그냥 생활할 거예요. 아, 반갑네요. 우리 어깨동무 왔어요. 요거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우리 마을 활동가. 마을 어, 활동가. 저희 안성 제가 당시 네. 공부방을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그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보금자리 마을 안에 그 마을회관 있잖아요. 거기 빌려서 천주교 성당에서 돈을 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하나 이쪽은 복음 장학회에서 처음에 돈을 대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럼 이덕희 선생이 있을 때 다니셨어? 대학생이었을 때 거기서 어. 아니 이제 여기서 만나시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저희도 뭐 식사하시면서 방송 나누는 걸로 어린이집에 계시는 분들은 네 저희 아쉽지만 여기까지 들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시작하신 딱 5분 만에 저희 모두 모두 답을 압도하는 그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감동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없으면 시간 연결하고 연결하고 없으면 만드시기까지 하고 네, 돈이 돈 없으면 없으면 물건을 물건을 팔아서 팔아서 음식을 만들어 만들어 팔아서라도 또 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너무 담고 싶고 궁금하고 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찍을까요? 네, 네. 좀 줄게. 네, 네. 사진 한방 찍겠습니다. 고마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 2탄도 해야 돼요. 밤새 얘기가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끝없이 네, 빨리 사진을 빨리 찍고 밥을 먹으러 카메라로도 나오니까 가까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머리 하얀 사람끼리 친한 척하고 이렇게.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할게요. 네. 표지 찍으시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같이 찍으시지. 아, 괜찮아요? 선생님만 와서 단독으로 같이 단독방이잖아요. 아주 선생님 아, 진짜 반갑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디 사셨어요? 저기. 선생님. 아, 이게 막도가 그냥 다다다다. 이용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이고, 두서없는 얘기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